중국과 미국이 붙으면 땅에선 절대 안 붙어요. 바다에서 붙죠. 미국이 297척인데 주요 함정이 작은 배 빼고 중국은 370척 플러스 알파예요. 세계 조선업의 50에서 55%가 미국, 중국. 여기에 위대한 나스가 한국이 30% 정도 돼요. 그리고 일본이 한 10% 좀 넘거든요. 미국은 0.1%도 안 돼요. 이미 끝난 거예요. 미국 조선업은. 전 세계에서 이 발주된 LNG 선박이 16척이에요. 근데 그중에 14척을 한국이 싹쓸이 했어요. 우리는 원자력 강국이기 때문에 원자력 설계는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는 뭐냐? 원자력 설계는 문제가 없는데 그 농축 우라늄을 어디서 구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한 거 그대로 하면 된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허가만 해줘라. 요게 제일 좋습니다. 미국 좋은 일 시켜줘도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이나 효과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미국 좋은 일은 팩트다. 하지만 거기서 또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된다. 미중 전략 경쟁, 미중 패권 경쟁은 해양 패권이에요. 중국 CCTV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CCTV 아나운서가 위대한 중화민족 시대를 위해서는 해양 굴기, 조선업이 중요하다 이런 걸 화면에 내보낸 적이 있어요. 왜냐? 지금 중국이 수출로 사는데 전 세계 수출은 거의 99% 선박이에요. 배로 가지 비행기는 거의 없죠. 그럼요. 내려서 이제 선박으로 나누는 거지. 대규모 물량을 가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해양, 조선업, 해운, 물류 이걸 장악하는 게 핵심적이에요, 중국은. 그런데 조선업은, 해운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해군력과 관계가 있어요. 건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과 미국이 붙으면 땅에선 절대 안 붙어요. 바다에서 붙죠. 미국이 중국에 상륙할 일이 없고 중국이 미 본토에 상륙하겠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이걸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해상에서 충돌할 거 아니에요. 함대 간에. 함대 간 결전이에요. 지금 해군력은 함정, 척수로는 중국이 이미 앞서요. 미국이 297척인데 주요 함정이 작은 배 빼고 중국은 370척 플러스 알파예요. 한 100척 가까이 맞네. 한 80척 정도? 이게 지금 더 벌어져요. 점점. 다만 미국이 앞서는 건 질적인 측면. 함정 톤수로는 미국이 한 2배 정도 돼요. 왜냐? 항공모함이 10만 톤급 항공모함을 미국이 11척이나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4만 5천 톤급 상륙함을 7척이나 갖고 있잖아요. 이거 합쳐도 어떻게 돼요? 150만 톤 훌쩍 넘어가네. 요거 합친 거밖에 안 돼요, 중국은 지금. 나머지 왜 빼고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국이 세계 조선 역량을 따지면 좀 복잡해요. 수주 잔량인지 건조 능력인지. 그러나 대략적으로 봤을 때 세계 조선업의 50에서 55%가 미국, 중국. 여기에 위대한 나스가 한국이 30% 정도 돼요. 그리고 일본이 한 10% 좀 넘거든요. 미국은 0.1%도 안 돼요. 이미 끝난 거예요, 미국 조선업은. 그러면 군함은 만들어요. 인걸스 조선소 이런 데, 2개 주요한 데서. 그런데 군함 만드는 생태계가 있고 민간 선박 만드는 생태계가 다를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생태계 연결돼 있죠. 시스템이야 뭐 무기야 더 들어가겠지만 그렇지만 배는 생각해보세요. 이 기술이 서로 호환되면서 생태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민간 생태계가 완전히 박살났단 말이에요. 근데 군함만 발주해서 왜? 미국은 군함은 미국 국내에서 만든다라고 법이 있어요. 이 법이 있으니까 지금 특혜를 받으면서 만들고 있는데 이쪽 생태계가 파괴됐으니 건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건조 기한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군함 건조 기한이 한국보다 한 3배쯤 되고 가격은 4-5배 비싸요. 그런데 중국이 이미 세계 조선 시장의 55%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30%고. 그러면 중국이 빠른 속도로 군함을 찍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질적으로도 미국을 압도하겠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죠. 숫자나 질이 점점 올라가니까 중국은. 그다음 그러니까 중국은 어마어마한 조선 생태계가 있어요. 미국은 군함만 있어요. 점점 더 숙련공들도 사라져요. 이 생태계도. 그다음 군함은 한 번 찍어내면 30에서 40년을 써요. 정기적으로 수리를 해주면 안 해주면 MRO라 그래서 수리를 안 하면 안 돼. 못 써요. 아파트도 주기적으로 인테리어 다시 하죠. 맞아요. 근데 함정은 삼직제라고 그래서 한 척은 작전, 한 척은 훈련 및 휴식, 한 척은 항상 수리를 해야 돼. 그럼 300척이어도 100척은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97척이면 100척은 수리해야 되잖아요. 미국 내 조선소가 없는데. 그렇죠. 수리도 조선소가 있어야 수리를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있는 함정은 노후화되고 새로는 못 찍어내고 시간 걸리고 중국은 막 찍어내고 조선 생태계에서 수리 마음대로 하고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이 격차가 수적으로는 이미 이렇게 됐고 질적으로도 이제 중국이 점점 앞서려고 하겠죠, 이제. 이게 실제로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미국에 수리를 해야 되는 배인데 조선소 도크가 없어서 1년째 수리를 못하고 그냥 쉬고 있다. 그러면 그 배는 작전에 투입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숫자상으로는 군함인데 사실 그러니까 작전을 못 하는 못 하는 군함이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위대한 국뽕 얘기를 또 해야 돼요. 함정 건조에서 선박 건조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LNG선이에요. LNG선, 가스. 가스잖아요. 예. 고압, 온도. 아. 그러니까 이건 제일 난이도가 비싼 함정이에요. 기름은 구멍 나도 터지진 않잖아요. 아, 근데 가스는 구멍 나도 터지니까.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거예요. 어렵다. 그래서 이 LNG선이 고부가 가치 선박이거든요. 네. 8월 말까지 전 세계에서 이 발주된 LNG 선박이 16척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 14척을 한국이 싹쓸이 했어요. 정말요? 우리나라 30%겠죠, 점유율. 고부가 가치 선박이잖아요. 아, 비싼 배. 기술력. 기술배. 그럼 두 척은 누가 있는지 알아요? 미국에 있는 한국 선박 자회사. 그럼 우리나라가 100% 16척 다 가져간 거예요? 100%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정도구나. LNG선은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군함은 고부가 가치 선박이겠어요? 저부가 가치 선박이겠어요? 아니, 당연히 고부가 가치죠. 최고의 고부가 최고이죠, 가치 선박. 최고. 최고의 기술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본도 기술력이 높을 것 같죠? 일본은 괜찮지 아니에요. 않을까요? 일본은 중국하고 경쟁해요. 아. 그 정도예요. 지금 일본도 이 옛날에 전성기에서 주요한 업체들이 모두 다 손을 뗐어요. 아. 그래서 일본도 조선업은 사양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거 유지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협력을 하지 않으면 해양 패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스가 입이 귀에 걸리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 아닐 때 한국 와서 조선소가 온 적도 있어요. 제일 부러워하는 게 한국의 조선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 와중에 이 조선업을 유지해 온 게 정말 대단한 거죠. 한국의 조선업이 없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미국으로서는. 미중 해양 패권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유지를 못해요. 유지를 못해요. 그쵸. 중국이 우리가 이기고 있어 하는데 우리가 마스가야 하나오션이 필리스 조선 인수해.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내가 이대로 가면 이기는데. 지금 신나서 막 앞서가고 있는데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생태계를 살려준다 그러니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을 패는 거예요. 그럼 박사님,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만 미국의 배를 못 만들고 도와주지 못하게 하면 결국 시간의 문제지, 대만 자기들이 먹는다. 시간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근데 한국이 도와주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함정 척수로도 앞섰지만 군사적인 얘기를 하면 한국모함은 보통 평갑한 함정이라고 그래요. 평갑한. 네. 보면은 그래봤자 리미트 10만 톤도 네. 이 갑판 길이가 한 30m 정도밖에 안 돼요. 30m. 그럼 여기서 끝에서 이륙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경사갑판이라고 그래서 한쪽은 착륙해야 되고 한쪽은 이륙하니까 네. 이륙하는 비행기의 이 이륙 거리가 한 150m, 200m도 안 돼요. 한 150m 잡으면 돼요. 근데 비행기 타면은 대한항공 비행기나 타면은 거의 몇 킬로미터 달리다가 뜨죠? 맞아요. 활주로가 엄청 길어요. 근데 이 전투기가 무게 주렁주렁 달고 한 번에 이륙할 수 있어요? 150m에서? 안 되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항공기 다리를 고무줄총처럼 네. 당겨서 핑 쏴줘요. 그럼 활 쏘듯이 비행기 맞아요. 쏘는 그렇게 거예요? 쏘는 거예요. 그래서 쏘면 뒤에 올라가서 이제 딱 가는 거예요. 그걸 캐타펄트라 그래요. 네. 그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기술. 사실상 미국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증기를 이용했거든요. 증기의 힘. 네. 증기의 힘이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증기 캐타펄트의 문제는 뭐냐?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해요. 제럴드 포드급 최신의 제럴드 포드급에 100억 달러가 넘게 들었어요. 그건 전자기식 캐타펄트, 전기를 이용하는 걸 넣었거든요. 네. 이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거 처음으로 해보니까 그 천조국 미국도 이 오류를 잡는데 5년 이상 걸렸어요. 5년 이상. 근데 중국이 푸제남이라고 8만 톤급 이걸 얼마 전에 처음 만드는 평가판인데 네. 스키 점프대 없는 전자기식 캐타펄트로 항공기를 이륙시키는 장면을 공개했어요. 따라한다는 얘기죠. 미국만 할 수 있는 기술이었는데. 깜짝 놀랐죠. 물론 한계도 많아요. 성공한 모습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물론 뭐 한계를 말하자면 또 끝도 없어요. 음. 뭐냐면 전자기식 캐타펄트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전기를 잡아먹거든요. 그럼 발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이잖아요. 네. 근데 푸제는 재래식이거든. 디젤, 가스, 뭐 이런 기름. 기름을 이용하니까 이 전기를 이용하는 게 한계가 있죠. 무제한적인,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충격적인 건 처음으로 장착하는 캐터펄트. 지금 랴오닝이나 산둥이라는 이 그 스키 점프대 그 항모에는 캐터펄트가 없어요. 아까 구식 기술이랑. 최초로 장착한 캐터펄트를 전자기식을 했다는 거죠. 충격적인 게. 옛날 증기식으로 안 하고. 그리고 띄우는 모습 보였단 말이죠. 물론 한계는 많아요. 말씀드렸지만 더 말할 수도 있어, 1시간 동안. 그러나 흉내를 냈다는 거. 기술이 무섭다. 이 얘기는 빠른 속도로 미국을 기술적으로 질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추월 당하죠. 이 상황에서 한국이 시진핑은 야 해양굴기야 이러고 있는데 한국이 마스가야 필리스 내가 생태계 해결해 줄게 찍어줄게 하나가 도와주면 이제 미국 군함을 찍어내는데 생태계가 훨씬 더 지금부터 나아질 거 아니에요. 미국이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미국 군함을 미국 내에서만 찍어낸다라는 법도 바꿀 가능성이 바꿔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정도대왕급 2번 다산 정예용함이 네. 진술했어요. 세계 최고의 이지스함이에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미국보다 더 잘 만들어요. 이지스함 베이스는. 아직 SPR 스파이 레이더라든지 이 사격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레이더 같은 게 이제 미국 사오지만 그러나 배 자체만으로는 미국 것과 비교가 안 되게 좋아요. 이번에 다산 정예용함은 세계 최강의 이지스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미국도 중국이랑 정말 일전 결례면 최고의 군함이 필요한데 미국보다 한국이 더 잘 만든다. 당연하죠. 조선업이 망했는데 지금 미국은. 그렇죠. 돈도 많이 들고 세계 이번에 하나 필리스가 LNG선을 그게 미국에서 50년 만에 수주한 LNG선이에요. 진짜요. 네. 그 조선소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자꾸 뭐 국뽕 아니냐. 국뽕 맞아요. 조선은. 물론 우리 조선도 사실은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선이 힘들어요. 영적. 그러니까 우리도 숙련된 최고의 전문가들은 벌써 40, 50대로 밀려가요. 그리고 그 단순 용접 같은 경우는 외국 노동자들이 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한 3년 하면 고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가 있어요. 새로운 전문적인 풀들이 안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을 로봇화 시켰어요. 자동화 시켰어. 그래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도 아주 편안한 시기는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아직은 저염 노동력의 풀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계 조선의 55%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중국이 기술력이 딸리니까 중국의 고부가 가치 선박 LNG선 같은 거를 발주해서 운영을 해보면 수리 비용이 더 들거든. 고장나서 쉬는 시간이 더 길거든. 그러니까 아니 16척의 LNG선을 싹쓸이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죠. 한국을 것만 다 산다는 건 한국이 독보적이니까 성능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LNG선은 수요가 많아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원자로의 경우에는 100%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 강국이신 거 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가 아니시더라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스마트 원자로라 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는 중소형 원자로 기술에 오래 연구를 했는데 요즘 SMR이 유행하지만 스마트 원자로라는 국산 소형 원자로는 2012년부터 만든 거예요. 한 15년 된 거죠. 옛날에는 이 스마트 원자로라고 하는 국산 소형 원자로를 핵잠수함이라고 그 용도로 이제 말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은 소형 경수로 원자로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다. 원래는 이제 담수용 그러니까 중동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생활 용수가 부족할 때 원자력 발전소를 돌려가지고 바닷물을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용도로 연구가 많이 됐다가 최근에 AI가 터지니까 이게 SMR이 다시 같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SMR이나 기술이 있으면 그 함정용 아니면 잠수함용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느냐? 거의 만들 수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출력 문제인데 일단 SMR 원자로 기준은 출력 용량이 300메가와트 이하면 SMR이라고 부르고 30메가와트 이하면 마이크로 그 원자로에서 MWR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핵잠수함이 되려면 150메가와트 정도의 출력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우리가 만들려는 한 5,000톤급 잠수함에는 출력이 그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딱 SMR의 기준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들고 있는 SMR도 더 축소를 해야 되고 잠수함에 하려면 그런 기술들은 조금 더 고민하면 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원자력 강국이기 때문에 원자력 설계는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는 뭐냐? 원자력 설계는 문제가 없는데 그 농축 우라늄을 어디서 구하는가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농축 우라늄이 한미 원자력 협상상 군사 목적의 우라늄이 금지되어 있는데 우라늄 농축이 금지되어 있는데 사실은 군사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일반 목적으로도 거의 금지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그러면 농축 우라늄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어요? 기술력은 있습니다. 근데 기술력이 있는데 왜 못하냐? 만약에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을 어기거나 IAEA 뭐 이런 원자력 그 국제기구에서 허락 없이 하게 되면 우리가 원자력 연료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NPT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고 국제기구가 뭐 원자로 핵연료 통제를 하는 게 핵심은 니네들이 마음대로 핵무기 만들면
핵 연료 그 우라늄 공급을 끊어버리겠다. 우라늄이 나올 수 있는 나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되고 자체 채굴이 안 되면 사실은 그 핵 개발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우라늄 광산이 있긴 있는데 개발이 안 되고 있고 북한은 어떻게든 우라늄 광맥을 캐내가지고 만들긴 했는데 그것도 엄청 힘들었고요. 그래서 기술이 있대.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면 그게 단속이 돼가지고 우라늄 원료를 수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승인하고 이번에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그 한미 간 합동 보도문에 아마 포함될 건데 지원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좀 줄어들 것이다. 우리가 그냥 수입한 우라늄을 마음대로 농축 우라늄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만 여기서 앞으로 이제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장애물이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우리 쪽에 핵연료 원자로를 팔겠다는 미국이 대통령이 승인한 거잖아요. 네, 그것도 협의가 좀 필요한데 제가 앞서 말한 대로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은 우리가 원자력 그 우라늄을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걸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데 그럼 미국이 농축 우라늄을 파는 거냐? 아니면 원자로까지 파는 거냐? 아니면 원자력 잠수함을 통째로 주는 거냐? 여기에 대한 합의가 지금 녹화 시점까지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뭐가 제일 좋은지는 이제 앞으로 천천히 제가 대안마다 말씀드릴 건데 요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앞으로 방향성이 달라지겠지만 저희 생각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한 거 그대로 하면 된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허가만 내주라. 요게 제일 좋습니다. 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브라질 방식입니다. 브라질이 사람들이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원자력 잠수함 만들고 있거든요. 평화적인 목적으로. 예, 핵무기 없는데도 그게 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좀 따라가려고 했다가 우리가 브라질보다는 국력이 약해서 못하고 있던 거를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으로 뚫었던 거고 브라질 방식은 채굴도 브라질 내에서 하고 농축을 하는 시설도 브라질에서 건조하고 원자로도 브라질에서 건조하고 원자로 말고 잠수함 바깥에 있는 부분만 기술 도입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농축을 하면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거고 미국이 그걸 허가해 주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금 이야기 나눠봤지만 미국이 완제품을 판다는 거냐 한국이 만드는 거냐 미국이 만드는 거냐 핵연료 농축할 수 있냐 등등 지금 퀘스천이 아직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한 거 맞냐 합의문이나 뭐 협정 같은 게 없지 않냐 이거 뭐 미국 의회에서 말 뒤집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게 건조가 진짜 가능한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건조가 가능하고 이 트럼프가 갑자기 뭐 대통령에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차기 대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위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안에 뭘 어떻게 협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한미 원자력 협정 현행은 모든 핵물질의 군사력 목적 이용 금지가 됐는데 이게 국제기구의 단속보다 더 크게 단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무기로 사용하는 게 금지니까 무기가 아니라 그냥 무기를 움직이게 쓰는 데는 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 10년 넘게 계속 주장했는데 미국의 관리들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들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넘겨버리고 무시했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 UN 그러니까 국제기구가 하는 NPT 핵무기 금지 조약 정말 핵 확산 방지 조약하는 NPT 조약에서는 재래식 무장 핵 추진 잠수함은 사실 예외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핵 무기를 만드는 게 문제지 원자로를 잠수함에 실는 건 합법이다. 그래서 브라질이 가능하고 오커스 가능한 건데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우리나라 국방부 전력자원실장한테 이제 질의응답한 게 생방송을 한 것 중에 그러면 한미 원자력 협정 몇 년 남았나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앞으로 10년이 남았다 유효기간이. 이게 좀 한미 원자력 협정 같은 경우에는 요 협정의 경우에 비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연관돼 있고 그게 좀 불안 요소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을 그대로 놔두되 해석만 다뤄해서 그러니까 한국 측에 유리한 해석 지금 우리 원자력 협정 하에서도 원자력 잠수함 만들 수 있다고 우리가 계속 주장했다. 방금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거를 미국이 양해만 하면 사실 협정 개정이나 새로 할 필요 없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커스 사례가 있습니다. 오커스 같은 경우에는 오커스가 뭔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보다 먼저 브라질 다음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된 호주의 방식은 자기네들이 핵연료도 갖추지도 않아요. 잠수함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영국이 설계하고 건조한 잠수함을 미국 허가에 호주가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납기가 길어져서 거의 나오는데 한 20년 걸린다고 하고, 그리고 돈도 한 몇백조 원 드는데, 그러면 이제 호주가 이 오커스 잠수함 니네들이 주기로 했는데, 미국과 영국이 호주한테 주기로 했는데, 야, 배달이 너무 늦어. 그 늦으니까 미국군이 쓰는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호주 해군에다가 임대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미국 해군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다 협정을 깨버려야 된다. 호주 이 나쁜 놈들. 미국도 핵잠수함 숫자가 너무 부족하고 모자른데 호주한테 주면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호주랑 미국 사이가 좋을 때 호주의 핵잠수함이 중국 해군을 막을 거다. 이런 임무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야, 갑자기 호주가 중국이랑 친한하게 지낸다고 하면 우리는 생으로 잠수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호주가 같이 싸워주면 모르겠는데, 그 이슈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릴 일이 있겠지만, 요것 때문에 논쟁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다 피할 수 있죠. 우리가 알아서 다 하면 된다. 우리가 핵연료부터 해서 그냥 우라늄 수입을 지금도 수입하고 있어요. 그 수입을 규제만 하지 말아달라. 막말로. 그렇게까지만 해도 사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기자님,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통 크게 그래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 이거 의회 비준 받아서 개정하려면 한참 걸리고 막 반대파 많으니까 한국말이 맞지 뭐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르면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불법이 아니니까 한국 측 해석에 맞게 우리도 해석해주고 하라고 해 하면 우리 그냥 당장 내일부터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핵농축하고? 딱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거 있습니다. 브라질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핵 확산도 조심해야 되고 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바다에 떠 있는 원자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요거에 대해서는 브라질은 어떻게 했냐면 IAEA 국제 원자력 기구랑 같이 협상을 해서 우리는 그 잠수함에 원자를 넣을 건데 안전하게 잘 관리할게요. 요거를 조약을 따로 했는데, 요거는 조금 필요하긴 하다. 요거 같은 경우에 왜 있냐면, 우리 전 세계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그 안에 CCTV가 있어가지고 핵연료를 빼내가는지 작동이 잘 되는지 다 IAEA에서 감시를 하는데, 원자력 잠수함에 있는 원자로는 이 CCTV로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하니까 특별 규정 같은 걸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요것만 필요하고, 미국이 사실 허락해주면 저는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미국의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면 금방 만들고 단가도 쌀 텐데 미국에서 만들면은 이게 돈도 비싸고 만들 수가 있냐? 필리 조선소 하나오션에서 인수했다고 하는데 잠수함 만드는 도크 자체가 없다. 여기 이거 사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원자력 잠수함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있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의 다 사실입니다.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었을 때 이제 일단 필리 조선소의 규모부터 먼저 이야기하자면, 상선을 건조할 수 있는 드라이도, 그러니까 안에 배를 건조할 수 있는 크기가 300m짜리가 2개가 있어서 그 안에다가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는 건 가능은 한데, 원자력 잠수함 한 100m 정도 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상선 건조 도구를 전혀 쓰지 않아요. 그리고 크레인이 660톤이라고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게 필요합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일단 잠수함은 야외에서 건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그리고 저기 보기도 하고 중요한 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땅 위에서 건조해야 되는데, 10,000톤짜리 뭐 몇천 톤짜리 이 원자력 잠수함을 땅 위에서 건조하려면 이 바닥도 튼튼해야 되고, 그걸 다 덮을 수 있는 그 기둥이 없는 큰 시설이 필요합니다. 요거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제일 참고할 만한 게 HD 현대중공업의 잠수함 건설입니다. 이게 약간 역사 이야기를 하자면,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진짜 잠수함에서도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 9척의 장보 원 잠수함은 다 하나오션, 지금 옛날에 대우조선해양이 다 제작을 했는데,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잠수함 만드는 게 꿈이셔서 죽기 전에 야, 반드시 잠수함을 현대가 건조해야 된다, 이렇게 우기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우에 그 잠수함 건조 뺏긴 거를 정말 후회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장보고 1이 끝나고 장보고 2 잠수함을 입찰을 했을 때 하나오션이랑 현대중공업이 열심히 경쟁을 해가지고 현대중공업이 땄어요. 엄청난 로비도 하고 가격도 다운하고 했는데, 딴 게 2000년이고, 따고 난 다음에 잠수함 건조 시설을 만들고 잠수함을 설계하고 잠수함을 그 한국 해군에 인도하기까지 딱 10년이 걸렸다. 그래서 시설 건설부터 건조까지 10년이 걸린 사례를 생각하면, 필리 조선소에서 잠수함 시설을 만들어서 건조하는 게 10년은 걸립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면 더 줄어들 수 있지만 그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좀 덜한 거, 그 잠수함 그 건조 인력이 미국에 없습니다.
제가 필리조선소에서 이제 잠수함을 건조할 때 미국도 이득이라 했을 때 사실은 미국 전문가들한테 제가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이고, 우리 잠수함 조선소 하나 늘어봤자 우리한테 별로 안 좋다. 아, 왜 그래? 부품도 없고 만질 사람도 없는데 그냥 조선소만 하나 늘어봤자 생산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품도 없다 이런데 사람이 일단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마스가가 한국이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직 마스가에 대해서 합의 안 된 거 필리조선소를 부활시켜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일자리를 주는데 일자리를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할까? 요거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미국의 시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조선어를 배워야 되는데 아니 얼마나 올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국인이 하면 안 됩니까 그거? 그거는 이제 취업 비자 문제가 있고 트럼프가 또 이거에 대해서 결단을 해줘야 돼요. 한국 사람이 가서 교육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아틀랜타에서 많은 사람들 잡혀갔다 풀려갔잖아요. 요게 다시는 없어야 되고 그리고 요거는 국방에 관계된 거니까 니네 나라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한국 기술자들 가서 만들기도 하고 교육도 같이 해주는 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한국이 이제 미국을 가르쳐줘야 된다 조선 분야만큼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필리조선소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은 게 만약에 이제 원자를 미국에서 만들게 되면 필리조선소는 방산 업체로 등록돼야 되는데 대표자가 한국인이면 안 되고요. 그냥 외국인이면 안 되고 보안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 회사의 기밀 정도 이거를 다 미국 정부에 줘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거 결국엔 미국 좋은 일 시켜주는 거다. 미국 좋은 일 시켜줘도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이나 효과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좋은 일은 팩트다. 하지만 거기서 또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된다. 요게 제가 하는 말이고 그래서 주 노동력이 미국인으로 운영하려면 진짜 일하러 올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잠수함 건조라는 고급 기술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인원들이 미국에 많은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 말고 더 유명하신 전문가분들은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그 논리가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말인데 트럼프가 원자력 잠수함 건조 허가 내준 게 미국한테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국의 조선 사업을 부활하거나 아니면 미국 해군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사업이 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진행하는 게 추진력을 받기 힘듭니다. 요걸 잘 고민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많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주장하신 저도 심정적으로는 그러세요. 야 그냥 우리나라에서 빨리빨리 만들고 미국은 간섭만 안 하면 되잖아. 돈도 우리가 벌고 왜 미국 좋은 일 시켜줘 했는데 그걸 안 해주면 미국은 절대 승인 안 해줄 거란 말씀이시죠? 승인을 해준다고 해도 트럼프가 이제 타코라고 욕을 먹겠죠. 야 니네들이 한국에 허가해 주는데 미국에 남는 게 뭐냐. 이 민주당이 공격하기 시작하면 트럼프가 대응 논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필리조선소가 부활하면 미국의 조선 능력이 늘어나고 교육시고 미국에 좋다라고 해야지 면피가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그냥 정치적으로 굴복해서 그래 없던 일 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안이나 제시할 만한 게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필리조선소를 잠수함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로 바꾸는 작업은 하긴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이제 조건을 달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국내 독자 건조를 선호하고 미국은 필리조선소를 제안했는데 최소한 한국과 미국의 동시 건조 이런 것들을 허가를 해주거나 동시 건조가 안 된다면 선도함은 한국이 건조하고 2, 3, 4번 함 후속함은 미국이 건조하는 방법. 요게 이제 중책. 제일 하책은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2번함을 건조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법. 요거는 제일 조심해야 되는 방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자님 이유가 궁금해요. 동시 건조는 많은 분들이 그래 동시에 만들면 빨리 만들고 둘 중에 하나가 잘못돼도 나오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1번 함을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만들고 2, 3번을 한국에서 만드는 게 제일 나쁘다고 하셨잖아요. 중간이 한국에서 1번 만들고 2, 3번을 미국에서 이유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1번함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기술 확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고 필리조선소가 잠수함 건조 시설을 만들 시간을 벌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시간을 무한정 늦추면 그러니까 필리조선소가 완공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잠수함을 건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공 시간이 이제 15년 이상 늦어지기 때문에 요걸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잘 풀리긴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필리조선소를 미국의 해군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바꿔줘야 되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제가 또 이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원자로 건조랑 잠수함 건조랑 또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 준비는 많이 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배를 원자로를 실을 절차라든가 장소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원자력 그 핵연료를 넣을 때 그냥 아무 데서나 넣을 수가 없잖아요. 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자로를 건설하고 핵연료 주입하는 설비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필라델피아나 하나오션 공장 둘 다 어렵다. 요게 대해서 좀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미국이 허가를 해주면 그 원자력 잠수함 건조 시설 우리나라의 원자로 건설하는 그 시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미국 내 시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쓰는 핵 잠수함에 그 핵연료를 넣는 시설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 사용 허가를 내주면 되는데, 미국 핵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에 그 연료를 집어넣는 시설에 우리가 접근 권한을 가지는 게 아마 좀 민감할 것이라 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넣는 것을 아무래도 좀 추진하는 게 맞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기술 유출을 굉장히 경계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한테 핵 관련 기술을 가르쳐 줄 생각은 1도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윗사람은 있는데 그 하기 싫거나 반대를 해야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원잠 처음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언론들이 오보를 많이 내는 상황이 있어요. 트럼프가 원잠 건조를 승인해줬다 이러니까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 기술을 한국한테 이전하는가 봐. 이것은 이제 영국한테도 안 줬는데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미국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다 잘못된 보도입니다. 일단 팩트를 먼저 이야기하자면 미국과 가장 가까운 영국한테도 핵 미사일은 줘요. 미국의 핵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영국에다 그냥 팝니다. 기술 이전을 해주는데 원자력 잠수함은 영국 보고 지들이 알아서 만들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오커스라는 계획, 그러니까 미국이 호주에 원자력 잠수함을 주는 것도 미국산 잠수함을 주는 게 아니라 영국 보고 시켜서 하는 게 자기네들을 주기 싫다. 잠수함을 요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말하죠. 니네 거 필요 없다. 그리고 그게 저는 한국 미국한테 윈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은 앞서서 말했지만 원래 미국은 1년에 2척의 원자력 잠수함이 나와야 돼요. 미국의 그 원자력 잠수함 조선소가 2개라서 1년에 1척씩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두 조선소가 1년에 1척도 안 나오고 있어요. 부품이 모자르답니다. 원자력 잠수함이 들어가는데 조선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수백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미국 제조업이 다 망해가니까 원자력 그리고 미국이 수출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다 망해가지고 야 이거 부품 단종되는데 어디서 구해 이런 걸로 계속 인도가 지연된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원잠이 좀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 잠수함 건조가 미국한테도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거 화끈하게 한국, 미국, 한미동맹 손 잡고 한국이 부품 잘 만들어서 팔고 미국도 그거 사가지고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저 중국 견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핵잠은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하고 이게 앞으로 근데 산 넘어 산이네요. 저는 근데 요거를 잘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앞으로도 계속 말할 저만의 전략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한국형 원자력 대신에 버지니아급 원자를 구매할 수 없는 거는 제가 말씀한 걸로 좀 아시겠죠. 네. 이게 사실상 어렵고 그리고 너무 비쌉니다. 한 척에 3조 원 이상 하고 한국은 2조 원 안에 맞추겠다 했는데 그래서 오커스 모델이 그 실패한 것도 결국에는 미국 기술을 주기 싫은데 계속 사업이 지연되니까 점점 미국 걸 줘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미국이 싫은 거예요. 우리는 정반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자체 개발이 단순히 우리가 쓸 자체 개발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필리조선소를 그래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원자력 잠수함은 내수용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 건조가 다 된 원자력 잠수함을 수출하려면 거기서 원자로를 빼고 다른 디젤 엔진이나 전지를 넣어가지고 파는 프랑스식 방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는 프랑스한테 못 이겨요. 그들이 먼저 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방식은 우리나라가 먼저 한국에서 이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고 필리조선소는 필리조선소대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바꾸는데 여기서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하고 요거는 미국의 기술을 전혀 안 받은 상태에서 건조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미국은 자기 기술 유출을 걱정 안 해도 원자력 잠수함을 메이드 인 USA로 다른 나라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기술로 만들어서 파는데 어쨌든 메이드 인 USA죠. 네, 보안 문제가 없는 게 핵심입니다. 미국 핵잠수함 기술이 이 과정에서 유출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요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캐나다 잠수함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사실 핵잠수함 도입 사업이었어요. 1980년대부터 원래 미국은 캐나다한테 야 너네들도 핵잠수함 좀 만들어라고 닥달을 했습니다. 왜냐? 캐나다는 미국의 모자 같은 땅이거든요.
그리고 캐나다의 영해 북극해는 러시아 원자력 잠수함의 앞마당입니다. 그거를 지금도 거의 다 미국 핵잠수함이 다 막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캐나다가 돈이 없다 하면서 자체 원자력 잠수함 계획은 90년대 초에 일찍 폐기를 했고, 이번에 CPSP라고 60조 원 사업으로 하는 이 잠수함 계획도 원래는 원잠 도입 사업인데, 야, 원잠 너무 도입 비싸고 힘들어, 안 할래, 이래가지고 재래식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원자력 잠수함 이제 허가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캐나다가 일단 우리나라 장고수리 잠수함을 재래식으로 산 다음에 몇 년 기다린 다음에 그때쯤이면 우리나라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이 나올 거니까 미국 버지니아급부터 훨씬 싸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원자력 잠수함을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해서 캐나다에 주면 되는 거예요. 캐나다 말고도 뭐 호주라든가, 아니 저는 뭐 일본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만들고 미국 기술 유출 안 되고, 근데 메이드 인 USA가 기술 뭐 간첩들 없을 거고, 돈은 한국이랑 나눠서 가져가면 되고. 그리고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지금 생산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했잖아요.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미국 해군은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너무 좋아서 요거보다 싸고 좀 가성비 좋은 잠수함 사고 싶은 생각이 지금은 없다고 해요. 워낙 이게 세계 최강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미국 해군이 뻗대는 사이에 중국 해군은 1년에 원자력 잠수함 4척 이상 나오거든요. 수량이 부족해지고 이제 수적으로 밀리게 되면 미국도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반면에 우리 원자력 잠수함은 생산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한국이랑 미국, 필리조선 둘 다 해서 건조할 수 있게 되면, 그렇게 되면 미국도 우리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동맹국이나 미국도 어떤 숫자 채우기용, 적당한 가성비용으로 한국 거를 구매하게 하거나 본인들이 구매하고, 우리는 또 그 과정에서 수출도 하고 기술 역량 썼고 윈윈 할 수 있네요, 미국이랑 같이. 그것이 제가 제안하는 방법인데, 요거까지 요런 게 승인되려면 사실 엄청난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어프로브 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믿지 못했어요. 절대 안 될 거라 생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 저한테 댓글로 김인석은 원자력 잠수함 반대파인데 이렇게 나와서 조회수 빨고 있냐, 여기에 절반은 사실이에요. 이 원자력 잠수함 획득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노력이 지난 정부,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정부 때는 진짜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제가 그 협상한 것도 다 좀 들었거든요. 그 협상 담당자 분들한테. 근데 진짜 죽어도 안 들어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원자력 잠수함 만드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건데 트럼프 때문에 하늘이 도와준 기회인 거예요. 지금 이 기회에 우리가 우선 좀 손해본다 아니면은 뭐 기분 나쁘다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활용하기 게 중요하고, 이 상황이 얼마나 특별한 상황인지 이해하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미국의 조건과 미국과 윈윈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드는 방안 중에 하나가 제가 말하는 필리에서 만든 잠수함을, 한국산 잠수함을 미국이나 미국 동맹국한테 팔아서 윈윈을 하자, 요것입니다. 기자님, 우리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극한의 벼랑 끝 전술까지 해가면서 간신히 미국이 싫어하는 거 간신히 얻어낸 거잖아요. 우리 지금 이 핵잠수함 도입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 급은 아니더라도 정말 다시 없을 기회고 정말 어렵게 온 기회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임진왜란 때 그 조선을 구해준 명나라 황제가 말력제 황제. 예, 그분이 조금 생각나고, 지원을 많이 줬던 사람. 그리고 사실 이게 말하기 좀 민감한 내용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랑 잘 협상을 해서 얻어낸 만큼 사실 또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고가운 게 있어요.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트럼프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반대파 입장에서는 한국이 너무 얄밉다, 이 정권 바뀌면 다 엎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한테 트럼프의 약속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짜 한미동맹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가 이렇게 허가를 받은 만큼 미국의 군사력 증강을 할 때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제가 제시한 필리조선소에서 한국 원잠을 건조하되 미국 기술을 받지 않고 건조한 요겁니다.